안녕하세요. 직업군인 경제성장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직업군인이 전역 후 예비역 간부 진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간부 진급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위로 전역해서 예비역 간부 진급을 통해 소령으로 현재 진급을 했습니다. 직업군인은 전역하고도 진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소한 꿀팁을 한번 대방출해 보겠습니다. 매년 군에서는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 공고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 진급을 시켜줍니다. 먼저 저는 2021년도 예비역 간부 진급을 통해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하였고요. 링크 하단에 제가 2021년도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 공고와 2022년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 공고 파일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컨설팅 해드린 분들은 모두 2021년에 합격을 하셨다는 사실, 모두 진급을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발 공고를 보면 다양한 그 분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성공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선발 공고문을 잘 보면 평가 요소 부분에 현역 복무 시절에 70%, 그리고 예비역 복무를 하면서 30%에서 평가 요소가 반영이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역 복무는 70점 중에 근무 평정이 30점, 경력 15점, 군사교육 20점, 상훈 5점 해서 총 70점이고요. 예비역 복무는 30점이 할당돼서 예비군 훈련이 20점, 상훈 3점, 자격증 2점, 그리고 비상금 복무 5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수기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냥 지원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아마 직접 작성을 해야 해서 수기 지원서라는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지원서 양식을 보면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르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금 복무 여부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현재도 비상근 예비역 복무를 4년째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하반기에 비상근 예비역 선발 공고를 확인을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 단기 비상근 예비역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1년에 총 10번에서 15회 정도를 부대에 실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2에서 3회 정도는 평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회사도 다니고 다른 업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하긴 힘들었지만 주말에는 빠짐없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월 1회, 토요일에 훈련과 근무가 있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2019년도 비상근 예비역 선발되었고 2020년 비상근 예비역 선발되었고 2021년 비상근 예비역 선발되었고 그리고 2022년 비상근 예비역 선발되어 현재 4년째 복무 중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동안 저의 계급은 육군 대위였기 때문에 중대장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부로 소령 진급을 해요. 2021년 8월부로 소령 진급을 해서 올해 2022년에는 부대대장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당시 비상근 예비역 복무 3년 차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점이 있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근 예비역 복무는 5점이라는 가점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바로 전역 이후에 받은 상훈 또는 자격증입니다.
상훈 항목은 3점, 자격증 항목은 2점입니다. 상훈은 특별히 군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인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약 3년 동안 대부분의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1일 단위 예비군 훈련 및 동원 훈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열심히 훈련을 참석하셔서 최소 대대장급 이상, 중령급 이상의 상훈을 받으면 가점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의 경우에는 한 개당 1점 가점인데 동종 자격증을 한 개만 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선발 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원조사입니다. 지원자 전원은 신원조사 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기억도 안 나는 예전에 저희 장교, 부사관, 임관 해보겠다고 지원서 넣었을 때 그때 한번 신원조사 관련 서류를 넣었을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군사안보 지원사령부에서 잘 확인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날짜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제 주변에는 1차 서류 불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날짜를 마감 기한 내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준비하면 1차 서류 전형 준비는 다 끝나는 건데요. 이거 끝났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2차 신체 검사 때문입니다. 현역으로 정상적으로 전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신체 검사에서 특별히 준비해야 될 부분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신체 검사 항목을 잘 보시면 시력장애, 청력장애 이런 부분은 당장 우리가 한 달, 두 달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은 바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간질환 등입니다. 먼저 저의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식습관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놀거리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전역 후에는 제대로 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특히 술, 담배, 과로, 야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저의 경우는 술을 참 좋아하는데 매년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간 수치가 조금씩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술을 안 끊는 걸 보면 저도 참 할 말은 없네요. 아무튼 술을 어느 정도 즐기시는 음주가분들은 간질환 검사를 했을 때 재검 기준보다 높을 확률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2021년 예비역 간부 진급을 준비했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간질환 때문에 신체 검사, 재검사가 나왔거든요. 저희끼리 1차 서류 준비하면서부터 술을 먹지 말자고 다짐을 했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특별히 몸이 안 좋아서 금주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금주를 한다고 했지만 저도 중간중간 술을 한 잔씩 했고 또 1차 서류 합격이 나오자 그날도 기쁜 나머지 시원하게 술 한잔하고 그 이후로 이제 건강검진할 때까지 술을 입에도 되지 않았지만 1차 신체 검사에서 간질환 수치 이상으로 재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 판정 연락 받자마자 같이 진행했던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재검 통지를 받았더라고요. 참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다들 술의 유혹을 참지 못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본부 자원동원과에 연락했고 정확한 수치가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 어떤 기관에서 해야 하는지, 제출 날짜는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제가 요거 정리한 이 족보를 동료들에게 돌려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끝에 전원 진급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에 의한, 담배에 의한 간 수치를 무조건 낮추셔야 합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에 2021년도, 올해죠. 2021년? 제가 컨설팅 했던 분들 중 한 분은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간 수치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뭐 상담 전화를 해보니까 그분은 술하고 이제 약간의 비만이 있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한테 제가 그냥 단순히 지금 술을 금주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내과에 가서 그 전문 의약품이 있어요. 뭐 우루사도 100ml짜리, 200ml짜리, 300ml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100ml짜리는 시중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 200mg 이상은 이제 그 전문의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과에 가서 좀 이런 것들을 챙겨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다행스럽게 잘 챙기셨고 또 제가 드렸던 컨설팅 그대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진급을 하셨더라고요. 참 다행이죠. 아, 오늘도 뭐 좋은 정보와 꿀팁을 잘 드렸는데 예비역 간부 진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노하우를 잘 살려서 뭐 확인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